안녕하세요. 요즘 K푸드, 특히 그 불닭볶음면 열풍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정말 뜨겁죠. 오늘은 바로 그 불닭 소스를 만드는 회사 S&D에 대해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침 최근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S&D, 아시다시피 라면이나 스낵용 소스 같은 일반 기능식품 소재가 주력이고요. 건강기능식품 소재도 만들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인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워낙 잘 나가니까 S&D도 덩달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 식품 소재군요. 매출의 한 9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불닭 소스의 주요 원료 공급사가 바로 S&D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삼양식품 외에도 오뚜기나 풀무원 같은 다른 주요 고객사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S&D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역시 독자적인 조미 소재 기술이랑 또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는 미강주정 추출물이나 감태 추출물, 주로 수면보조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 이거 정말 눈에 띄던데요. 매출 357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 네, 엄청나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거의 50%, 53% 이렇게 성장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네, 그야말로 K푸드, 특히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가 실적을 그냥 끌어올린 거죠. 그렇죠? 다만 영업이익률을 보면 15.1%인데 이게 작년 동기 14.7%보다는 조금 올랐지만요. 네.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4년 4분기에는 18.5%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아, 성장세는 좋은데 이익률이 직전 분기보다 살짝 주춤한 거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비해서 인력을 미리 좀 뽑았고 물량이 늘다 보니 외주 가공비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시적으로 비용 부담을 준 거죠. 그렇군요. 재고나 현금 흐름은 괜찮았나요? 재고는 좀 줄었어요. 작년 말에 1233톤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말에는 1065톤으로 감소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분기에 한 2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재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네,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39% 정도. 꽤 낮은 편이고요. 네, 낮네요.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217억 원이나 가지고 있고 이익잉여금도 꾸준히 쌓아서 395억 원 수준입니다. 탄탄하네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어떤 편인가요? 2025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PER을 보면 11.6배 정도 됩니다. 11.6배요? 네, 국내 비슷한 식품 소재 기업들 평균 PER이 한 14.4배 정도 되거든요.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겠네요. 네, 그리고 2026년 예상실적 기준, 그러니까 FWD PER은 9.2배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BR은 한 2.9배, ROE는 28.3% 정도로 예상돼서 수익성도 상당히 높고요. 역시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뭐니 해도 삼양식품이겠네요.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 뚫고 이제 크로거까지 들어갔다고 하고 공장도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을 이제 S&D가 받쳐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S&D도 자체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160억 원 투자해서요. 아, 증설 진행 중이군요. 네, 이게 원래는 작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투자비도 늘고 완공 시점도 2025년 6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아, 비용도 늘고 기간도 좀 늦춰졌네요. 네, 이게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한 27%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요.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죠.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항상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삼양식품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건 맞습니다. 특정 고객사 비중이 높다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 변동성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삼양식품이 GNF라는 소스 제조사 지분을 100% 인수한 거,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 맞아요. 그 뉴스 있었죠. 이게 좀 삼양식품이 소스를 직접 만들려는 움직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럼 S&D 실적에 영향이 클까요? GNF 제품이 S&D 거랑 겹치나요?
일단 파악하기로는 GNF가 만드는 제품군하고 S&D 주력인 불닭소스가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물론 삼양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소스 내재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닭소스처럼 좀 복잡하고 품질 관리가 아주 중요한 제품을 단기간에 완전히 자체 생산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레시피나 원료 문제도 있을 테고. 네, 맞아요. 특히 지금처럼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 때는 S&D 같은 핵심 파트너랑 협력해서 물량 맞추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S&D의 역할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지분 구조나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뭐 전환사채 같은 거라든지? 지분 구조는 최대 주주인 여경목 대표랑 특수관계인이 한 44.2% 정도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편이고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미상환 전환사채, 소위 오버행 이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는 역시 K푸드 성장 수혜, 그리고 주요 고객사 확장과 자체 생산 능력 증대, 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리스크 요인, 특히 삼양식품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은 계속 좀 주시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S&D가 불닭 열풍이라는 큰 파도를 잘 타고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체 경쟁력을 계속 키우면서 이 기회를 어떻게 더 살려나갈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핵심 공급사로서의 위치를 잘 다지면서 또 K푸드 트렌드 안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공급사를 넘어서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